네, 2월 미라클 모닝 챌린지 1, 주차를 보내고 첫 번째 독서 모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그 일주일 동안 책 잘 읽어주신 것 같고 또 새벽에 7시까지 일어나서 기상 미션 하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처음 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먼저 뭐 채팅방이나 손을 들어주시면은 순서에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출근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곧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여서 혹시 먼저 발표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요번에 1주차 동안 요 강인함의 힘 책 제가 3장까지 권장 독서 분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책이 다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읽어 내려가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예시도 되게 좀 와닿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제가 말씀드린 권장 독서 분량은 진짜 말 그대로 권장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읽으셔도 되고 두 번, 세 번 읽으셔도 되고 더 느리게 읽으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이번 주에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61페이지에 군인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공부하고 단련했으며 어렵고 고통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때 동료와 협력할 줄 알았다. 이들도 남들과 똑같이 괴로움을 느낀다. 주변의 모든 여건이 뒤죽박죽인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알아낸 것이다. 임무 수행력이 우수한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좋은 길을 찾았다.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무작정 돌파하려고 밀어붙이지 않고 허둥대거나 서두르지 않고 근성 있게 방법을 찾는다. 라고 했던 좀 길 수도 있는 문장이 저는 밑줄도 쳤고 이 책에서 1주차에 읽었던 부분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는 군인이다 보니까 이 강인함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 군인이 가장 강인하고 군인스러운 게 뭐지?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을 마음속에서 잃지 않고 실천하는 군인들이 진짜 강한 군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 문장을 제 노트나 이런 제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놓고 뭔가 좀 훈련을 할 때나 아니면 임무 수행을 할 때 좀 방향성을 잡는 그런 문장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군인으로서 강인한 사람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 때, 어떻게 임무 수행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될 때, 요 문장을 좀 다시 되새기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는 84페이지에 자기 앞에 닥친 현실과 그 상황을 처리할 자신의 역량을 거짓없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강인함이 드러난다. 라는 말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 역경은 누구한테나 찾아온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살아가면서 되게 힘든 순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을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그 시작점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지에 대해서 거짓없이 평가하고 인지할 수 있는, 저희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강인함이 드러나는구나. 아, 그게 맞다. 라는 또 좀 깨달음을 받은 부분이어서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나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첫 번째구나라는 또 깨달음을 느끼게 돼가지고 저는 이 두 가지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고
책의 아직 3분의 1도 안 읽은 시점이지만 이 두 문장을 좀 가슴속에 새기고 내 삶에 적용을 하면은 내가 조금은 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음 순서 뭐 출근하셔야 되거나 해서 하셔야 되는 분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일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책을 보면서 제가 좀 저한테 접목되는 부분도 꽤 있었고, 제가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의 해소도 많이 된 것 같아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우선 102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감이 지나치다. 자신이 성공의 사다리 끝까지 빠르게 올라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매일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는 건너뛰고 기분 좋은 일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라는 대목이 아무래도 제가 01년생이다 보니까 대상자로서 많이 이해도 됐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락의 마지막 쪽에 자존감과 자기 가치의 뿌리 위쪽에 단락을 보시면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이며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가르쳐 놓고 그렇게 자란 세대가 달리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가 라는 대목을 봄으로써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사회적 분위기는 밑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존감 증진 운동이라는 걸 되게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항상 자기 자신을 긍정하라, 스스로를 믿어라, 스스로를 뭐 지켜야 한다,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군인 가족이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 좀 권위적인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책에서 나왔다시피 아무래도 어, 약한 병사를 골라내는 훈련 방식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서도 좀 접목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그게 제가 강인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자존감 증진 운동과 겹쳤을 때 되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밑에랑 연결이 되네요. 103쪽 맨 밑에 자존감과 자신감은 한 쌍이다부터를 함께 보시면 자존감과 자신감은 근거 없는 칭찬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자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무래도 저는 좀 이성적인 걸 좀 조금 더 중시하는 편이고 감정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실제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크게 의미를 찾지 못하는 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도 되고 앞에 민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저도 리치 군인 때 드림벙커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저는 되게 외부의 요인으로만 저를 평가하기보다는 제가 진짜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어서 최근 철학책이나 심리학책을 많이 봤던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방향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했던 건 104쪽에 중간 부분을 보시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다짐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실제로 과제를 완수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쌓을 때 자존감이 발달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가 이 임무 수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해보지 못한 경험이다 보니까 그것에 있어서 불안함도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것 같고 하나씩 하나씩 중대원들과 훈련이나 아니면 제가 중대 인원들을 통제하면서 과제를 완수하고 그 안에서 중대원들 또는 중대 간부들과 강한 유대감을 쌓다 보니 조금씩 자연스럽게 자존감이라는 것이 부담으로서 생기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105쪽 첫 번째 부분에
자아 존중감이 외부 요인에 의존할 때 학자들은 이를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평가에 따라 자기 가치를 인식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저희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왜 조건부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조건부 자존감의 위험성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동기들이 있는데 그 동기들이 힘들어한다던가 했을 때 어제도 제가 이 책을 보여주면서 동기들한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슬기롭게 인생을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의도 해봤고, 이런 얘기도 해주다 보니까, 동기도 이 책을 읽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다 읽고는 동기한테 한번 빌려주고, 같이 또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와, 테일님, 너무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뭐 되게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고, 되게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되게 잘 들을 수 있었고, 저는 동기분과 이야기하면서 책을 소개해 줄 수 있는 테일님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소개를 받고 읽어보겠다라고 한 친구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도 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나누고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테일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그 리치군인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도 제가 가끔 보는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 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같이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영욱님께서 진중문고에 있으니 바로 병영도서관으로 빼고 가라고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음 순서로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부하님. 부하님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견님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일단 제가 강인함의 힘 책을 보면서 지금 좀 읽다 보니까 많이 읽었습니다. 한 250페이지까지 읽게 됐는데, 여기 지금 이 페이지까지 좀 주된 내용이, 가짜 강인함 대 진정한 강인함의 싸움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가짜 강인함은 남자다움, 뭐 권위와 통제, 고통을 우리가 참아내는 것, 그리고 불안감을 숨기고 인내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진짜 강인함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인데 수용을 한다거나 평정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진정한 강인함이라고 이렇게 좀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상황들을 인식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자체를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감정의 독재자일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전령일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많이 느낌을 받았던 그런 부분은, 통제감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정한 강인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승리별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쓰는데, 이게 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을 보게 되면은 좀 무섭거나, 좀 두려움을 느끼거나 하는데, 별 보는 사람들은 어두울수록 더 재밌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좋습니다. 왜냐면 어두워야지 별이 더 잘 보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캄캄한 똑같은 상황에서 어두워서 무서움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별을 봐서 좀 더 어두워서 더 별이 잘 보인다, 행복하다. 이걸 선택하거나 이런 선택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판단을 하고 통제감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좀 책의 뒷부분도 지금 좀 궁금한데 빨리빨리 읽어서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하님,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부관님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 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자기 인식, 그리고 자기 통제의 중요성, 그리고 그 부분이 강인함이라는 단어랑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드리고 싶고, 이 책은 저도 두 번째 읽고 있는 거긴 하지만 몇 번 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 읽을 때보다 또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별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군인들이 별 볼 일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오지에서 근무를 하거나 밤에 그 훈련을 하다가 또 나가가지고 보고 이런 정도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설명을 해주시고 하면은 또 그게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되게 기대가 되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준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약간 민수님의 책 선정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사실 작년에 이 강인함의 힘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뭔가 저번에 1월 달도 퓨처 셀프도 제가 읽었던 책을 또 이렇게 해주셔갖고 뭔가 두 번, 세 번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갖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한 번 읽었으니까 대충 읽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음미해 가면서 이제 해당 분량이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 글자를 음미해 가면서 좀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목표를 좀 새기게 되었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강인한 사람이랑을 정의를 해봤는데, 아까 이제 민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다음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뭐 고통과 역경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는지, 그게 결국에는 강인함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 28페이지에 진정한 강인함을 기르는 일은 시련이 닥쳤을 때 꺼내 쓸 도구로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는 문구와 67페이지에 강인한 선수란 자신감과 야망이 넘쳐 무조건 전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수행 능력을 사실 그대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인한 사람을 예전에는 고대 그리스의 아타락시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사실 이게 제가 카톡 대화 프로필명에 아타락시아를 좀 적어놨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때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카톡 프로필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준규님 멋진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기 전부터 아타락시아라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카톡 프로필에 설정을 해놓으시고 이런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고, 제 책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름 고민을 한 결정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저희가 이 1월, 2월, 3월 달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 그리고 미래, 목표에 대한 설정,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책도 고민 중에 있는데, 3월까지도 목표 설정이나 아니면 이제 나 자신을 좀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책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 누가 남았었죠? 네, 준철, 준철입니다. 네, 준철님. 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한 100페이지, 한 130 정도를 읽었는데, 읽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느꼈던 이미지는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냥 뭐 세다, 질기다, 강하다, 뭐 이런 의미였고, 제가 130페이지까지 읽으면서 이 강인함에 대한 이제 느낀 점은 객관적이다, 유연하다, 융통성 있다, 이런 이제 단어로 강인함이라는 이제 의미가 조금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어, 유연한 지위와 이제 악으로 깡으로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있었는데 군에서 정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 기간이나 아니면 뭐 유격 훈련이나 아니면 주요 훈련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악으로 깡으로 버텨 혹한기 훈련 때 추워도 버텨라는 게 있었고 대신 추워도 거기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혹은 이제 거기에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은 따로 이제 조치를 해주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게 더 전투력을 많이 발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강인한 곳은 확실히 유연한 지위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강했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구운에 접목을 시켜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스로를 알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메타인지라는 개념과는 전 또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수준을 스스로 바라보는 것. 제가 그 개인적으로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하는데, 테니스 칠 때 저보다 좀 보다 약한 상대를 할 때, 이제 칠 때는 정말 저는 편안합니다. 평온하고 정말 자신감 넘치고 조용히 그냥 이제 역량을 발휘하면 차분히 잘하는데 저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고 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한다는 식으로 난 잘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다가 괜히 그러다가 더 실수하고 더 경기를 망칠 때도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의 역량 부분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그 교관 생활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뭐 강의나 아니면 말을 할 때, 저는 제 혼자 생각했을 때는 참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 앞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은 굉장히 그 초반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말이 빠르다 아니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이게 내 혼자 생각했을 때와 남이 나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은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남이 바라보는 모습과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거를 제가 제 스스로 녹화를 해서 한번 봤을 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남이 저를 바라보는 것과 내가 내 모습을 스스로 촬영을 해서 하는 모습이 정말 달랐구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고치면서 하니까 점점 그런 부분들이 자신감이 쌓이고 오히려 제가 보는 저의 모습과 남이 보는 저의 모습을 거의 이게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저 역량을 키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인함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저의 모습과 남이 보는 저의 모습의 간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 이 이제 점점 저의 강인함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책을 읽으면서 그런 관점에서 저를 좀 키울 수 있는 노력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준철님, 첫 발표셨는데 너무 하나도 안 떨려 하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확실히 교관님을 하셨었어서 그런지 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잘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셨던 그 내가 나를 보는 모습과 남이 나를 보는 모습의 간극을 줄이는 것도 강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승민님 발표 듣고 저희 인증샷 한번 찍겠습니다. 승민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이 꽤 있었는데, 준철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가 생각하는 모습의 간극을 줄이는 것, 그거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래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저의 미래를 구체화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책을 봤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자신의 역량이 어디까지이고 무엇이 두려운지 사실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방법을 찾아요. 거짓 기준을 세우고 자신을 부풀리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냉철한 눈으로 평가하고 예상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못하는 부분을 극기하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 나의 장단점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좀 더 잘하는 부분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의 올해에 저한테 매우 필요한 부분 같고, 이 부분을 좀 더 나아가자면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과제의 난이도와 자신의 역량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간을 들여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세밀하게 살피는 일도 포함된다. 사색도 좋고 일기 쓰기도 좋고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방법도 좋다. 어느 방법을 쓰든지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 작업은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강인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현실을 수용했기에 강인해졌다. 저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아직은 느껴지지만 다양한 방법을 쓰면서 저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더 강인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승민님 발표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 회를 거듭할수록 좀 더 차분하게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발표를 해주시는 게 느껴지고, 또, 그러니까 초반부에 이야기해 주셨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표에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책을 읽으셨다라는 부분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독서를 하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책을 읽을 때 그 목적을 한번 갖고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중간이기는 한데 다 이제 좀 있으면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서 책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인증샷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잘 찍혔습니다. 다음은 이제 희망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제 화면상 순서대로 있으신 분들 순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윤섭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윤섭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 내공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참여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책 읽는 게, 사실 저는 그,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하고, 끝나고, 이렇게 6시에 이제 이 책을 읽는 것으로 이렇게 그 어떤 시간 계획을 잡아놨는데, 전에는 그, 대부분 이렇게 뭔가 동영상을 들을 때도 일어나서 듣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자면서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도 되게 이렇게 좋은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 138쪽까지 읽었는데, 마지막까지 다 읽으면서 138쪽에서 제가 이렇게 기록한 게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저는 사실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그 부대에 좀 일이 있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50이거든요, 나이가. 이제 군 생활이 한 2년 남았어요. 2년 남았는데 원래 2년 남고 이러면 좀 그 한가한 직책에 대부분 이렇게 가 있는데
제가 그 사단에 지금 대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는데, 야, 너는 왜 지금 그 저녁 앞두고 대대장을 하고 있냐. 이런 사람이 이제 되게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사를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책을 대대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고참이다 보니까, 사실 사단의 참모장보다 제가 4년 고참이거든요. 그런 경우 사실 잘 없는데, 이게 이제 참모장도 불편해하고, 저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데, 참모장이 저한테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27쪽에 진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이거를 쭉 읽으면서 마지막에 그 진정한 내적 자신감을 기르는 4단계에 조용한 자아를 기른다. 이게, 저에게 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사단에서 사실 저에게 뭔가를 지적하거나 지휘 조언을 하려고 하면 저보다 고참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얘기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저걸 사실 몰랐는데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그걸 불편해서 저보다 고참인 부사단장님을 찾아서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제.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느끼겠지만 누군가 자기 자신에게 야, 홍길동 너 이런 거 좀 문제 있는데 한번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상당히 이렇게 그 동요, 흔들림 이런 게 오거든요. 부사단장님이 불러가지고 저를 딱 이야기하는데 일단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독성 리더십이었어요. 이 독성 리더십 내가 어떤 거를 잘못했지 이런 거를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이제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감찰참모 전화해가지고 야 감찰참모 우리 부대 뭐 문제 있냐? 뭐 없대. 그래가지고 방첩사에 또 전화해가지고 방첩 담당관이 왔길래 우리 부대에 대해서 뭐 나오는 게 있냐? 없대. 그래가지고 군사경찰 대대장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또 물어봤지. 그렇게 없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에 조용한 자아를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아의 목소리를 줄일 때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더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말에 타인의 말을 귀를 기울이려고 하다 보니까 주임원사 불러가지고 주임원사 내가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서 독성 리더십을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그럼 내가 이제 대대장 1년 차도 아니고 우리 부대 대대장 또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뀐 게 뭐가 있는가를 돌아봤는데 요즘에 독서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독서를 요즘에 하면서 독서한 거를 우리 부대원들에게 엄청 얘기했거든. 이게 잘못됐냐고 물어봤더니 부대원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간부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뭐가 잘못됐지? 엄청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한 걸 정리해가지고 참모장이 직접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모장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문의 문자를 또 참모장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참모장이 직접 나한테 사실 얘기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보니까 어, 자기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걸 직접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지. 자기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발단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는 흔들림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자신의 처한 상황, 예를 들면 지금 결국은 사단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제가 이제 뭘 생각하는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사단장님 시간 계획에 반영해서 가서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결국은 이제 상관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사단장님을 뵙고 사단장님 왜
그 독성 리더십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했는가 이제 궁금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독서 모임을 지금 줌으로 하면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부하들을 생각하는 인식. 예를 들면 부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대대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대대에도 간부가 이제 수십 명이 되잖아요. 수십 명이 되면 병사에 대한 생각도 있고 간부들한 생각이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 간부도 있고 아, 저 간부는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간부도 있거든요. 그 간부를 생각할 때 나 자신과 비슷하게 생각한 간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역을 앞둔 간부 이런 간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체력 검정 불합격하는 간부, 고의적으로 불합격하는 간부.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저 자신에게 있거든요. 아, 이게 독성 리더십이 아닌가 이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문준교 우리 같이 있는 사람 여기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회원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이거 그 뭐지? 턱걸이 하는 거 이렇게 올리지는 분 맞죠? 그죠? 이 턱걸이 하는 게 인스타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꾸 보게 되더라고. 그 이제 저런 사람을 보면 아, 정말 열심히 한다. 우리 김민수 이 챌린지 이게 조장님인가? 달리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러면 이 사람들의 긍정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제가 이제 체력 검정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한 번 찍히면 저 사람은 계속 좋지 않은 인식을 제 스스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게 독성 리더십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부들에게 오늘 간부 회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 좀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 자신을 이 글로만 이렇게 생각할 때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아를 생각할 때 아, 이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냥 혼자서 책 읽을 때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남이 아닌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돼서 되게 이렇게 좋고 또 이 강인함의 힘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힘이 더 생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섭님, 어,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되게 들으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는데,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저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독성 리더십이 독서 리더십으로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이 독서하는 모습이 좀 되게 강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다른 책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꼭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거나 이런 큰 사람만 거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분위기, 그리고 되게 그런 크게 느껴지고 강압적인 그거는 되게 상대적이다라는 내용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내가 단편적인 예로 제가 제 딸한테 가끔 뭐 화가 나거나 아니면 너무 때를 쓰거나 이럴 때 조금 큰 소리를 내거나 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작은 아이한테는 되게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책을 읽으면서 느꼈었는데 뭐 아마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원인을 자기 자신한테서 찾아가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에는 그 후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너무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열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이 강인함의 힘을 읽으면서, 어,
88페이지 정도까지 이제 독서를 완료하였고, 그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구절을 하나 뽑자면 26페이지에 있는 강인함이란 경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내적 동기에서 나온다. 강인함이란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력에서 나온다. 강인함이란 인내와 열정에서 나온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1월 달에 이제 퓨처 셀프라는 독서를 통해서 좀 큰 저의 목표들을 잡아봤다면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보면서 이번 2월 달에는 좀 더 세부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목적들을 곁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지치는 순간도 있고 혹은 그 목적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 이것에 나오는 말처럼 결국에 그 내적 동기를 다시금 새기는 게 중요하겠고, 그러한 내적 동기를 완벽하게 새길 수 있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써나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이라는 달이 조금 짧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 기간만큼은 온전히 제가 계획하고자 또 해보고자 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게 되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련님, 감사합니다. 어, 저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퓨처 셀프랑 이어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되게 저한테 어떻게 목적을 설정하고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또 되게 공감해 주시면서 책을 읽어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영웅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아침입니다. 그, 제가 아침에, 어, 각자 이렇게 참여한 분들을 쭉 봤는데, 오늘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50대. 참, 이런 독서 모임이 어디 있을까? 생각도 하고, 저희 또 신분으로 보자면, 학생, 후보생, 또 일반인, 장교, 부사 이렇게 다 있는데, 정말 어디에도 없는 독서 모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어, 앞에서 이제 하신 이야기들을 쭉 들었을 때, 그 나이별로의 고민과, 걱정, 그리고 또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같은 책을 읽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부분과 느끼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심윤섭님의 고민이 저도 이렇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뭐 계급으로 따지자면 이제 테일님이 지금은 이제 군 생활을 가장 근래에 시작을 했는데 저 단계까지의 고민은 아직은 못 해봤을 수도 있지만 그걸 미리 고민해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느낀 게 이제 강인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갈 길을 찾는 사람이고, 어, 기만하지 않고 거짓된 자신감으로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부분과 아까 심윤섭님의 말씀과 또 저의 고민을 조금 결합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은 다른 사람들한테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뭐제 직책이 이제 과장이고, 정작 과장이고,
시민섭님 같은 경우 이제 지휘관이고, 어, 그렇게 된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은 남들보다는, 부대원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다가오기 꺼려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는 고민의 이제 결론은 내가 강인해 보이려고 했다. 책에서 말하는 과거의 강인함. 저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되게 많이 느꼈고, 나를 그냥 온전하게 내비쳐야겠다.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상대방한테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이지 못한 면, 인간적인 면에 사람들은 공감하고, 우리 지휘관도 우리 과장도 사람인데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막 책도 많이 읽고 막 어, 그, 책도 쓴 사람이고 뭐 아침에 이런 활동도 하고 하면 엄청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오기가 꺼려지는. 그래서 저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나 사실 이런 것도 못하고 어, 집에서는 살림도 못해서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고, 독서 모임 와서는 뭐 리더다 뭐 이렇게 하지만 집에서는 엄청 이런 거 한다고 구박도 받고, 애들 제대로 안 본다 이런 어, 불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이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정말 메타인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거를 어,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용기, 나는 단점이 이거다, 강점은 이건데 이런 것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세대를 떠난 소통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선정해 주신 민수님께, 이 군인들한테 참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수님한테 더 좋은 책이지 않았나? 군인과 달리기, 딱 민수님을 위한 책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아무튼 감사하고 많은 생각할 수 있게 그, 해주신 한 주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 인수님하고 희정님도 앞에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뭐 저희 똑같은 책 이야기를 하면서 막 공감을 했지만, 저는 이제 뭐 후반부니까 다른 책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분들의 생각이, 여기 계신 저처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의 생각을 뗄 수 있는 또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부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웅님, 감사합니다. 그 10대부터 50대까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새벽 독서 모임이라는 표현이 되게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이런 너무 멋진 모임을 지금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영웅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요즘은 내 팬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팬을 만들고 싶으면은 잘생겨지거나 강해지거나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진정한 팬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영웅님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처럼 가족한테 맨날 혼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동질감도 느끼고 좋았습니다. 이제 저희 독서 모임 멤버분들은 다 그 새벽 독서 모임 멤버분들은 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분 이야기를 들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수님이 새벽 독서를 더 많이 참여를 하셨었어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떨리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오늘 읽은 책은 아들아, 삶이 지치고 있는데 이 길을 읽어라인데, 이제 제가 오늘 그 새벽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야 되나,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그 문장과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그 질문부터 해보면 혹시 그 자기 자신을 비난한 적이 있나요? 있으면 혹시 한 명이라도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채팅이나 아니면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소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소위 때 이제 소대장 열심히 끝나고 나서 인사과장 올라갔는데, 저는 되게 소대장 잘해서 인사과장이 됐었는데, 어, 제가 실무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어, 되게 내가 일을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를 많이 비난하면서 사실 그때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정신병원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경험이 갑자기 그 질문에 해주실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너 자신을 비난한다면 이 또한 너에게 상처가 될 거야. 이런 상처는 평소 수면 아래에 있다가 힘들고 지친 상황이 되면 강렬하게 용치지. 이 말을 제 생각을 약간 바꿔본다면은 나 못해, 나 못생겼어, 나 약해 이럴 때 이런 평소에는 그렇게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약간 뭔가 학생인 저를 따지면은 시험을 망쳤을 때, 자, 시험을 망쳤을 때 자기가 자신을 비난했던 그 말투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면서 뭐 우울증에 걸리거나 뭐 자살 시도한다거나 이런 안 좋은 행위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는 쓸데없이 너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는 짧고 굵은 문장이 있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부분, 거기에 대한 진짜 짧지만 임팩트 있는 이런 말씀들이 진짜, 아, 제가 이 미라클 모닝 챌린지 하기 전에 새벽 독서 모임을 저도 되게 기다리고 열심히 참여를 했었는데, 그거였구나. 민수님이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고 있는 책 내용이랑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책을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희정님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들리십니까? 저는 두 번에 읽는 손자정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 ROTC 후보생이다 보니까 군사 전략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손자정법에는 군사 전략 외에도 리더십, 신뢰 이런 걸 바탕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읽-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읽으면서 아직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없었지만, 한 번 읽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읽으면은 이제 뜻도 다 알게 될 것 같고, 어,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희정님, 용기 있는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책 읽다가 그 생각에 남는 구절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목이 되게 생각에 남는데요. 손자병법을 한 번도 못 읽어본 제가 벌써 두 번 읽는이라는 제목 자체가 되게 인상 깊고, 저도 언젠가는 한 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희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관을 하시고 군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지금이랑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모임에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2월 달에는 훈련도 좀 있고 바쁜 시기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지 못했지만
사실 이 정도 인원이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7시 이전에 끝내는 거를 좀 희망하는데,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 깊게 들을 수도 있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인원은 한 10명 정도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못 오신 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그분들의 이야기는 다음에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좀 제가 안내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주 뒤에 2월 21일 날 또 모임을 가질 건데, 그때는 가능하면 책을 한번 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방식이어도 상관없으니 서평을 한번 작성을 해서 저희 독학군 카페에다가 게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 책을 출판한 상상스퀘어라는 곳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터디언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그 신영준 박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뭐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주고 싶은 거를 무료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무려 38개나 되고 한 영상당 길이도 한 20분 정도 되는데, 책을 좀 더 깊게 읽고 싶고, 여기 있는 멤버 외에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영상도 찾아보면서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책을 읽을 때 막히는 부분들이 그분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좀 뚫리는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링크는 제가 끝나고 저희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내는 끝났고, 영웅님 공지 듣고 오늘 모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에 독서 모임에서 저자 강연회 합니다. 대화의 감각이라는 책을 쓰신 이승화 작가님의 강연인데,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이게 군인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 뭐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대화하는데 되게 힘든 것을 느끼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막 이런 어, 그, 걸 통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마찰, 주변 사람과의 마찰,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잘 표현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히나 군인들, 또 여기 장교들을 많으시니까 장교들이 안다면은 내 용사들과 부사관들과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승화 작가님은 워낙 독서 쪽에서 공공기관 도서관 쪽에서는 엄청 유명한 분이십니다. 700회 이상 강의를 한 제 동기이기도 하고 육군 중위로 전역한 친구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의 강의 꼭 일요일 날 저녁 8시니까 오셔서 함께 들으시면은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와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